경고. 본 이야기는 공포와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읽는 이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주의를 가지고 접근해주세요. 어느 여름밤, 나와 내 친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썰을 공유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의 모임은 각자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무서운 이야기들을 읽고 서로의 반응을 채팅창에서 나누는 것이었다. 어느 순간 한 사용자가 진짜 경험담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올렸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용자는 자신을 김지훈이라고 소개했다. 지훈은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 마을은 과거에 큰 전쟁터였고 많은 이들이 죽어나간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그곳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의 전설과 괴담을 많이 듣게 되었다. 특히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숲,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의 집이라는 폐가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했다. 이 집은 전쟁 당시 병사들이 숨어 지내다 결국 모두 죽임을 당했던 곳이라 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그의 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 기운에 용기가 생긴 지훈은 친구들에게 그 영혼의 집을 탐험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궁금증과 술 기운에 이끌려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손전등과 몇 가지 준비물을 챙겨 숲속을 향해 나아갔다. 숲에 들어서자 곧바로 기묘한 공기가 느껴졌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렸고 밤하늘의 달빛도 숲속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지훈 일행은 조심스럽게 숲을 뚫고 나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그들이 찾던 영혼의 집에 도달했다. 폐가는 정말로 기괴했다. 건물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그 주변은 잡초와 덩굴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지훈과 친구들은 여기까지 온 이상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결심을 하고 문을 밀어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낡은 가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지훈은 문득 거실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고대 결계로 보이는 기묘한 무늬가 새겨진 낡은 거울이었다. 지훈은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지훈 자신의 모습이 비쳤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의 뒤쪽에서 흐르는 핏자국 같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지훈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은 지훈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흔들고 탐험을 이어갔다. 그들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것들을 마주쳤다. 거실 한쪽 벽에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같은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주방에서는 낡은 식기들이 아직도 규칙적으로 트되어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갑자기 버리고 떠난 듯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발견은 집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나왔다. 그들은 작은 문을 열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어둠 속에서 기괴한 냄새가 퍼져나오는 곳이었다. 기분 나쁜 냄새는 썩은 고기와 피의 냄새가 뒤섞인 것 같았다. 지훈은 손전등을 비추며 지하실을 탐색했다. 그 순간 그는 바닥에 깔려 있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장소처럼 보였다. 갑자기 지훈은 뒤에서 찬바람을 느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친구들은 모두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우리 지금 당장 여길 나가자. 뭔가 정말 이상해. 그러나 그들이 출구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지하실 입구가 갑자기 무거운 철문처럼 굳어지며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황하며 힘을 모아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다른 친구는 벽을 보며 소리쳤다. 저거 봐. 벽에 무슨 글자가 적혀 있어. 지훈과 친구들은 벽을 비추었고 벽에는 피로 쓰인 것 같은 문자가 나열되어 있었다. 읽을 수 없는 외국어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들은 한 글자 한 문자를 읽어가는 다른 친구의 불안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건 경고의 메시지 같아.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라고. 그 순간 방 안에 촛불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벽에 있던 그림자들이 살아난 듯 움직이며 그들을 에워쌌다. 그림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그들 안에 숨쉬는 이들의 숨결마저 점점 억제하듯 만들었다. 마음속에서 퍼져나오는 공포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지훈은 무언가가 자기 뒤에 서 있는 것을 느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이글거리는 붉은 눈을 가진 형체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의 형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아무도 경험한 적 없는 세상의 존재처럼 보였다. 그 길로 아무도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마을에서 실종자로 그쳐지고 그와 동일하게 수많은 이들이 그 영혼의 집을 피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그 집은 더 깊은 숲 속으로 잊혀져 갔다. 그러나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용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남겼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자라면 돌아보지 마세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 이름조차 낯설어진 그 마을에는 깊은 밤이 되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몇십 년 전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리기 위해 남겨진 것이다. 이 사건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매년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 가까워질수록 마을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 사건은 한 가을밤에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마을 깊숙이 자리 잡은 외진 집에 살고 있던 한 젊은 부부가 있었다. 남자는 괴짜 과학자였고 여자도 생물학 연구원이었다. 그들은 평소 사람들 사이에서 좀 독특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 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서 따로 절교할 이유도 없었다. 어느 날 남자는 아주 이상한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이었다. 그는 사람의 영혼을 물질화해서 물리적인 공간에 가둘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믿음에 사로잡힌 그는 점점 더 깊이 실험에 몰두했고 이에 대한 회의와 불안감을 나타낸 아내와도 갈등이 심해졌다. 하지만 그의 실험은 곧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실험 도중 남자는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인간 형태를 띤 그림자들이었고 남자는 그 그림자들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험은 점차 남자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는 미친 듯이 아내를 공격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놀라 집으로 향했지만 이미 아내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그 남자는 결국 실험의 실패로 인해 광기로 침식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 주변 사람들은 그 집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밤중에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집의 창문 너머로 형체가 없는 그림자들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일상생활을 꾸려가며 무서운 이야기들은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점차 마을 전체에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이들은 그 집을 찾기도 했지만 그들은 모두 돌아오지 못했다. 다만 그들의 소지품이 집 주변이 낙은 첫 숲에서 발견될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은 저주받은 집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철저히 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집에 대한 공포 이야기는 그대로 남아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매년 사건이 발생한 날이 가까워지면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 규칙을 지켰다. 그날 밤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기, 그리고 절대 저주받은 집 근처에 가지 않기. 이 규칙을 어긴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다고 믿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퍼져 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에만큼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그리고 저주받은 집 앞에서 밤에 듣던 그 소리와 보던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마을을 찾았다. 그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중 이 마을의 공포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 직접 취재를 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충고했다. 그날 밤에 그 집 근처에 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겁이 나지 않았다. 단지 무서운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 여성이 저주받은 집에 찾아갔을 때 그녀는 그곳이 정말로 황폐하고 낡아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꺼내며 집안을 살피던 중 그녀는 발밑에 무언가 부딪혀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그녀는 방으로 이어진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국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 음침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방의 중심에는 오래된 실험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눈부신 불빛이 카메라에 비춰지며 그녀는 그 순간 무언가의 손길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는 듯한 그 느낌에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수색에 나섰다. 집 안에 들어간 순간 그들은 한 장면을 목격했다. 카메라 화면에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녹화되어 있었고 화면에서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림자들이 그녀를 압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 집은 단순히 저주받은 집이 아니라 생명을 삼켜버리는 집임을,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도 그 집과 관련된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그 집에 접근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그 집을 잊으려 했지만 그 집이 저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공포 이야기는 저주받은 집을 찾으려는 또 다른 용감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밤의 공기는 더욱 싸늘해지고 마을의 충고는 계속된다. 그 집에 가지 마세요. 그곳은 영혼조차 삼키는 집입니다.